그날은 하늘이 온통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경계를 지워버리겠다는 듯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다. 친구 대식이는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쳤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그를 내 낡은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워 바래다주는 길이었다. 빗물은 헬멧의 쉴드를 타고 내려와 내 시야를 방해했지만 대식이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내 시야를 강렬하게 뚫고 들어온 존재가 있었다. 대식아, 너 괜찮니? 어머, 준혁아. 대문을 열고 허겁지겁 뛰어나온 여자는 내가 상상하던 친구의 어머니가 아니었다. 흠뻑 젖은 흰면 티셔츠는 그녀의 몸에 달라붙어 숨겨져 있던 농염한 굴곡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투명한 피부, 그리고 당혹감과 걱정이 교차하는 그 촉촉한 눈망울. 그녀의 이름은 서은수였다. 20살에 대식이를 낳고 곧바로 이혼해 홀로 제과점을 운영하며 이 거친 세상을 버텨온 여자. 준혁아, 일단 들어오렴. 비를 이렇게 맞아서 어떡해. 그녀의 손이 내 젖은 어깨에 닿았다. 그 찰나의 접촉만으로도 내 심장은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뛰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내 귓가에 낮고 은근하게 깔렸다. 대식이를 방으로 부축해 들여보낸 후 거실로 나오자 그녀는 이미 마른 수건을 들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가득 풍기는 달콤한 빵 냄새와 그녀의 살냄새가 뒤섞여 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대식이의 다리 골절은 생각보다 회복이 더뎠다. 나는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 의리라는 가면을 쓴 채 나는 매일같이 대식이의 집을 드나들었다. 준혁아, 오늘도 왔구나. 마침 간식 좀 만들었는데. 은수 씨는 항상 앞치마를 두른 채 나를 맞이했다. 밀가루 반죽을 치대느라 살짝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목덜미, 그리고 앞치마 끈이 조여 만든 가느다란 허리 라인을 볼 때마다 내 입안은 바짝 말라붙었다. 대식이가 약 기운에 취해 잠이 들면 거실은 오직 나와 그녀만의 공간이 되었다. 그녀는 식탁 맞은편에 앉아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 있지, 가끔은 내가 여자인지조차 잊고 살았어. 오로지 엄마로만, 제과점 주인으로만. 그런데 준혁이 내가 오니까 집안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아.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39. 여자가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외로움을 타는 나이. 나는 참지 못하고 테이블 너머로 그녀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손을 빼려 했지만 나는 힘주어 그녀를 붙들었다. 아줌마가 아니라 은수 씨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처음 본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 없어요. 그녀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거절의 말이 나올 법도 했지만 그녀의 젖은 눈동자는 이미 나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다. 결정적인 순간은 대식이가 재활 치료를 위해 며칠간 시골 할머니 댁으로 떠난 날 찾아왔다. 얄궂게도 그날 밤 역시 거센 폭우가 쏟아졌다. 나는 맥주 몇 캔을 사들고 그녀의 집배를 눌렀다. 문을 열어주는 그녀의 옷차림은 평소보다 가벼웠다. 속이 비치는 얇은 실크 슬립 차림. 대식이가 없으니까. 너무 적막해서 무서웠어. 그녀의 말은 신호탄이었다. 나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굉음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입술을 찾아 헤맸다. 그녀의 입술에선 쌉싸름한 와인 향과 달콤한 바닐라 향이 났다. 준혁아, 이러면 안 돼. 너는 대식이 친구고 나는. 입으로는 도덕을 말했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내 셔츠 단추를 거칠게 뜯어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얇은 슬립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손끝에 닿는 그녀의 피부는 비단보다 부드러웠고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지금 이 순간은 그냥 남자와 여자예요. 그 누구도 우릴 방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거실 소파 위로 무너져 내렸다. 은수 씨의 가슴은 거칠게 오르내렸고 내가 그녀의 목줄기부터 가슴 둔덕까지 입술을 옮길 때마다 그녀는 내 머리카락을 움켜쥐며 신음했다. 20년간 억눌러온 한 여자의 원초적인 욕망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그녀의 침실로 옮겨간 후 공기는 더욱 밀도 높게 변했다. 스탠드 조명 아래 비친 그녀의 나시는 완벽한 예술품 같았다.
출산의 흔적은커녕 세월이 비껴간 듯한 탄력 있는 허벅지와 하얀 속살이 나를 미치게 했다. 나는 그녀의 발끝부터 천천히 올라가며 탐닉했다. 그녀의 작은 떨림 하나하나가 내게는 엄청난 자극으로 다가왔다. 은수 씨는 내 등에 손톱 자국을 내며 내 이름을 애타게 불렀다. 준혁아. 더 세게 안아줘. 나를 부셔버려도 좋아. 그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다. 서로의 외로움을 확인하고 세상이 정해놓은 규율을 함께 파괴하는 동지애 같은 감정이었다. 나는 그녀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 때마다 느껴지는 뜨거운 압박감에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내 움직임에 맞춰 허리를 유연하게 놀렸고 그녀의 입술에선 끊임없이 야릇한 비명이 새어나왔다. 우리는 3번의 절정을 함께 맞이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열기는 겨우 가라앉았고 우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서로의 몸을 감싸 안은 채 누웠다. 그녀의 심장 소리가 내 등에 또렷하게 전달되었다. 창밖의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은수 씨는 내 품에 얼굴을 파묻고 낮게 흐느꼈다. 나 정말 나쁜 여자지. 아들 친구랑 이 밤에. 나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며 눈을 맞췄다. 나쁜 건 우리가 아니라 당신을 이토록 외롭게 놔둔 세상이에요. 은수 씨 후회하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내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아니,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오늘 밤이 꿈이라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우리는 그날 밤 이후 세상 앞에서는 철저한 연기를 시작했다. 친구 되시기와 평범한 아줌마 그리고 그 아들의 친구로. 하지만 단둘이 남겨지는 그 찰나의 순간마다 우리의 눈빛은 그날 밤의 뜨거웠던 열기를 기억하며 타오르고 있었다. 이 위험한 비밀이 언제까지 지켜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었다. 비밀스러운 하룻밤이 지나고 며칠 뒤 할머니 댁에서 돌아온 대식이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다. 다리에 감은 깁스 때문인지 아니면 공기 중에 떠도는 낯선 기류 때문인지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나는 평소처럼 대식이의 방에서 전공서적을 펼치고 있었지만 시선은 자꾸만 열린 문틈 사이로 거실을 지나 주방에 서 있는 은수 씨에게 향했다. 그녀는 과일을 깎고 있었다.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게 건넸을 과일 접시였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손길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준혁아, 과일 좀 먹어. 그녀가 방으로 들어오며 내민 접시 위에는 정갈하게 깎인 사과가 놓여 있었다. 찰나의 순간 우리의 손끝이 스쳤다. 전기가 통한 듯한 찌릿함에 나는 숨을 들이켰고 그녀의 뺨은 순식간에 홍조로 물들었다. 그때였다. 준혁아, 너 요즘 우리 엄마랑 되게 친해진 것 같다. 침대에 비스듬히 누워있던 대식이가 무심한 듯 던진 한마디였다. 그의 눈은 핸드폰을 향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서늘한 의구심이 서려 있었다. 은수 씨는 당황한 나머지 들고 있던 포크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챙그랑 날카로운 금소금이 정적을 깼다. 어머, 내가 정신이 없네. 은수 씨가 서둘러 허리를 숙여 포크를 집어 올렸다. 짧은 반바지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매끄러운 허벅지가 내 눈앞에서 흔들렸다. 그날 밤 내 손자국이 남았던 그 자리였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책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친해지긴. 너 다쳐서 병문안 자주 오다 보니 아주머니랑 인사 좀 나눈 거지. 왜 질투나냐? 나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대식이는 대답 대신 방안을 천천히 훑기 시작했다. 그의 시선은 책상 밑, 침대 구석, 그리고 문 뒤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이상하단 말이야. 나 없을 때 집에 누가 왔었나? 거실 소파 밑에서 못 보던 라이터를 주웠거든. 우리 집에 담배 피우는 사람 없잖아. 그가 주머니에서 꺼내 보인 것은 내 은색 라이터였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격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난 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흘린 것이 분명했다. 은수 씨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나는 화장실을 핑계로 방을 빠져나왔다. 세수를 하며 뜨거워진 얼굴을 식히고 있을 때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거울 속으로 은수 씨가 보였다.
그녀는 다급하게 문을 잠그더니 나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준혁아, 어떡해. 대식이가 눈치챈 것 같아. 나 무서워 죽겠어. 그녀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돌려세워 품에 꽉 안았다. 대식이가 바로 옆방에 있는 상황에서의 포옹은 그 어떤 행위보다 짜릿하고 위험했다. 조금만 참아요. 내가 알아서 둘러댈게요. 은수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해요. 나는 떨고 있는 그녀의 입술에 짧고 강렬하게 입을 맞췄다. 하지만 그녀는 내 목을 더 세게 끌어당기며 깊은 키스를 갈구했다. 공포와 불안이 오히려 억눌린 욕망을 자극하는 매개체가 된 듯했다. 좁은 화장실 안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소리와 우리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다. 준혁아, 한 번만 더 안아줘. 지금 안 안아주면 나 미칠 것 같아. 그녀의 손이 내 바지 속으로 들어오려던 찰나 화장실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야, 김준혁. 너 화장실에서 뭐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대식이의 목소리였다. 우리는 얼어붙었다. 은수 씨는 입을 틀어막고 내 가슴팍에 머리를 묻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 배가 좀 아파서. 금방 나가. 문은 왜 잠갔어? 엄마 어디 있어? 엄마도 화장실 앞이야? 대식이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발자국 소리가 화장실 문 바로 앞에서 멈췄다. 문고리가 거칠게 돌아갔다. 덜컥 덜컥. 잠긴 문이 비명을 질렀다. 나는 은수 씨를 샤워 커튼 뒤로 밀어넣고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대식이가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서 있었다. 너 왜 이렇게 땀을 흘려? 그리고 엄마는? 대식이의 시선이 내 어깨 넘어 화장실 안쪽을 향했다. 펄럭이는 샤워 커튼 밑으로 은수 씨의 슬리퍼 앞코가 살짝 비쳤다. 내 등에 식은땀이 줄기처럼 흘러내렸다. 아주머니 주방에 계시잖아. 너 아까 못 봤냐? 나는 대식이의 어깨를 붙잡고 거실 쪽으로 밀어내며 말을 돌렸다. 야, 라이터 그거 내 거 맞아. 저번에 빌려줬다가 소파 틈에 빠뜨린 모양이다. 찾고 있었는데 고맙다. 대식이는 라이터를 만지작거리며 나를 빤히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믿는다는 확신보다는 지켜보겠다는 경고에 가까웠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척하며 대식이가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담을 넘었다. 은수 씨의 방 창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금기된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다음 날 아침 대식이의 방 문틈으로 빠져나온 그의 일기장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의 향수가 바뀌었다. 준혁이가 좋아하는 향으로. 그날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평소라면 주방에서 들려와야 할 은수 씨의 달그락거리는 도마 소리도 대식이의 투덜거리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거실에는 오직 무거운 침묵만이 가득했다. 나는 대식이의 숙제를 도와주러 왔다는 핑계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에 손등의 털이 곤두섰다. 은수 씨는 주방 한 구석에서 넋이 나간 듯 초점 없는 눈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는 발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황급히 시선을 피하며 어깨를 떨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든 순간 대식이가 방에서 나왔다. 그의 손에는 작은 USB 메모리와 태블릿 PC가 들려 있었다. 준혁아, 엄마. 우리 거실에 앉아서 재밌는 것 좀 볼까? 대식이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광기가 서려 있었다. 그는 거실 TV에 태블릿을 연결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나타난 영상은 은수 씨의 차 안 블랙박스 화면이었다. 날짜는 우리가 비를 피하며 한적한 국도변에 차를 세웠던 그날이었다. 화면 속에서 차는 갓길에 멈춰섰고 곧이어 시동이 꺼졌다. 그리고 마이크를 통해 들려오는 소리는 가히 파괴적이었다. 사랑해요. 3년 동안 사모했어요. 내 목소리였다. 이어지는 은수 씨의 흐느낌과 거친 숨소리, 그리고 차체가 흔들리는 소리가 거실의 대형 스피커를 통해 적나라하게 울려 퍼졌다. 은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TV 앞을 가로막았다. 대식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제발 꺼.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하지만 대식이는 싸늘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태블릿의 재생 버튼을 한 번 더 눌렀다. 이번엔 녹음 파일이었다. 내 자취방에서 혹은 대식이가 잠든 척했던 밤에 우리가 나누었던 그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대화들이 거실을 메웠다. 준혁아, 넌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그리고 엄마. 엄마는 내 유일한 세상이었고. 대식이가 내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깁스를 한 다리를 절뚝거리며 내 멱살을 움켜쥐었다. 우리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지 내가 알아. 그런데 내가 감히 우리 엄마를 여자로 만들어. 대식이의 주먹이 내 얼굴을 강타했다. 입술이 터지며 비릿한 피냄새가 입안을 가득 채웠다. 하지만 나는 반항할 수 없었다. 그날 밤의 쾌락은 이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목을 겨누고 있었다. 대식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한 거야. 은수 씨는 잘못 없어. 내 외침에 대식이는 비웃음을 흘렸다. 은수 씨? 이제 아줌마라고 부르지도 않네. 야, 김준혁. 내가 책임질 수 있어. 우리 엄마 인생, 그리고 내 인생까지 다 망가뜨린 거 책임질 수 있냐고. 대식이는 식탁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던졌다. 그 안에는 은수 씨가 운영하는 제과점의 양도 서류와 진명의 변경 서류가 들어있었다. 엄마 선택해. 이 새끼랑 당장 끝내고 경찰에 고소할지 아니면 이 집이랑 가게 다 내 명의로 넘기고 나한테 평생 죄인으로 살지. 은수 씨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바닥에 엎드려 울었다. 대식이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 너 준혁아. 학교 자퇴해.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우리 엄마 앞에 나타나지 마. 만약 한 번이라도 더 연락하면 이 영상 학교 커뮤니티랑 동네 사람들한테 다 뿌릴 거야. 너희 부모님도 보셔야겠지? 그것은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은수 씨는 내 쪽을 바라보며 간절한 눈빛을 보냈지만 이내 절망하며 고개를 떨궜다. 그녀의 침묵은 곧 굴복을 의미했다. 그날 오후 나는 쫓기듯 짐을 싸서 대식이의 집을 나왔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은수 씨가 달려나와 내 옷소매를 잡았다. 대식이가 주방에서 지켜보고 있는 살벌한 상황이었다. 준혁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내 손바닥에 작은 메모지 하나를 쥐어주었다. 대식이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주머니에 넣고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다. 집에 돌아와 펼쳐본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금요일 밤 11시 제과점 뒷문으로 와.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 그것은 구원의 초대인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의 부름인가. 대식이의 감시가 숨을 조여오는 가운데 나는 다시 한번 금기된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 사랑은 이제 단순한 욕망을 넘어 서로를 파멸로 몰아넣는 지독한 중독이 되어버렸다. 금요일 밤 11시. 도시는 비에 젖어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대식이가 통보한 사회적 처형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는 내 주머니 속 그 메모지를 버릴 수 없었다. 은수 씨의 간절한 필체는 독약보다 치명적인 유혹이었다. 나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그녀와 나의 추억이 서린 그리고 대식이의 유년이 녹아있는 그 제과점 뒷골목으로 향했다. 뒷문은 약속이라도 한 듯 살짝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 대신 차갑게 식은 밀가루 먼지와 은수 씨의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코끝을 찔렀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 팔을 잡아 끌었다. 준혁아. 결국 왔구나. 은수 씨였다. 그녀는 불도 켜지 않은 작업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슬픔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거칠게 끌어안았다.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우리를 더 뜨겁게 결속시켰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옷을 벗겨냈다. 커다란 반죽대 위로 은수 씨의 하얀 몸이 눕혀졌다. 주변에 흩날린 밀가루가 그녀의 몸에 묻어 마치 설탕가루를 뿌린 케이크처럼 보였다. 대식이가 다 알고 있어. 우리 도망갈까? 준혁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우리 둘만 살까?
그녀는 내 목을 끌어안고 울부짖었다. 그녀의 손길은 이전보다 훨씬 더 절박하고 거칠었다. 내 어깨를 깨물고 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내 몸에 각인시키려 했다. 사랑해요, 은수 씨.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 따위 없어도 좋아. 나는 그녀의 허벅지를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었다. 차가운 금속 반죽대의 냉기와 그녀의 뜨거운 속살이 대비되어 감각을 마비시켰다. 밀가루 가루가 공중에 흩날리며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뒤섞였다. 그것은 가장 추악하면서도 가장 아름다운 파멸의 왈츠였다. 우리는 서로의 살을 파먹듯 탐닉했고 이 순간이 영원히 멈춰 세상이 멸망하기만을 바랐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제과점의 셔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올라갔다. 눈을 찌르는 강렬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어두운 작업실을 대낮처럼 밝혔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상황에서도 이게 하고 싶니? 대식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에는 대식이의 고모와 제과점 직원들, 그리고 몇몇 동네 사람들이 경악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대식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스마트폰으로 우리의 나신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엄마의 실체입니다. 아들 친구랑 제과점 작업대에서 뭘 하고 있는지 보시라고요. 은수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밀가루 포대로 몸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플래시 소리가 사방에서 터졌다. 대식이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내게 다가와 침을 뱉었다. 내가 말했지, 김준혁. 널 파멸시키겠다고. 이건 시작일 뿐이야. 방금 이 영상, 너네 부모님 단톡방에도 올라갔어. 대식아. 제발. 엄마가 미안해. 제발 멈춰줘. 은수 씨는 실성한 듯 바닥을 기며 아들의 다리를 붙잡았다. 하지만 대식이는 차갑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는 이제 끝이야. 이 동네에서 고개 들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 아빠를 배신하고 나를 속인 대가야. 이제 이 가게도 집도 다 내 거야. 엄마는 그냥 저 새끼랑 지옥에나 가버려.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난장판이 된 제과점에는 나와 은수 씨만 남았다. 그녀는 밀가루 범벅이 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웠던 육체는 이제 수치심과 절망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내 손길을 거부하며 뒷걸음질 쳤다. 오지마. 내가 무서워. 내가 내 아들을 괴물로 만들었어. 우리 사랑이. 이게 사랑이 맞니?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가장 뜨거웠던 사랑이 가장 차가운 증오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제과점을 뛰쳐나왔다. 비는 어느새 내 몸을 때리고 있었다. 핸드폰을 켜자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이 섞인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내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다.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제과점 쪽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은수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음을. 나는 다시 돌아갈 용기도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었다. 나는 우리 둘이 처음 만났던 그 빗속의 대문 앞에 섰다. 이제 그곳에 나를 반겨줄 은수 씨도 투덜대던 대식이도 없었다. 오직 차가운 빗물만이 내 죄를 씻어내려는 듯 끝없이 쏟아질 뿐이었다. 은수 씨, 들려요? 아직도 당신 향기가 나는데. 나는 빗물에 섞인 눈물을 닦으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파멸로의 행진이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감사합니다.